국내 과학기술계에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연구 분야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25개의 정부 출연 과학 연구기관이 대표적인 곳이죠. YTN 사이언스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새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 연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 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께서 양자정보연구단에 지금 계시는데요. 먼저 그 양자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양자연구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자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양자 자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양자 과학 연구와 어렵긴 하지만 엄연히 자연 내에 존재하는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기존 기술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양자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과 같은 연구들은 그런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양자 기술 연구입니다. 네,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양자 연구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또 가진 걸까요? 기술의 잠재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양자 기술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자 연구가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진 분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벌써 5년 전인데 2018년 5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미국 남가주 대학 총장께서 기고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현대 사회의 기술 패권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60년대, 70년대 치열하게 전개했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기술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때 개발된 수많은 기술들이 현재 기술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들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향후 30년 후에 그런 기술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양자 기술이다. 그런데 지금 양자 기술이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와 정책을 통해 양자 기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2018년도는 트럼프 정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요. 양당이 공동 법안으로 양자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미국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 미국과 중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양자 기술 육성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고문 내용을 보니까 양자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양자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가 있는 현재의 어떤 세계를 상상하기 조금 어려웠듯이 양자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자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양자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좀 약간의 장밋빛 전망을 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기존의 컴퓨터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어떤 특정 문제들을 양자 컴퓨팅은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문제가 단순히 뭐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암호를 해킹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들을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레이더로 만든다고 그러면 검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국방 안보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난치병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신소재 개발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후보 물질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개발 기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가 MRI 같은 거를 많이 좀 쓰잖아요. 영상 진단 장치를 쓰는데 지금의 MRI 장치보다 양자 센서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정밀한 영상 진단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심하고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양자 통신 기술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아까 장밋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잠재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실험 검증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연구 수준은 기술 선진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량적으로 말하기 되게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60에서 한 70% 수준이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0여 년간의 양자 과학 연구가 기초과학 연구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산업화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미세한 어떤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 신호를 다룰 수 있는 작은 소자들, 그다음에 시스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기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퀴스트 양자정보연구단에서 하고 계신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연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과 같은 연구들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부터 기초 실험, 시스템 연구까지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단 구성원들이 물리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반도체 공정 전문가, 재료공학 전문가, 전자공학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빛 알갱이 하나를 어떤 양자 신호로 사용하는 포토닉 큐비트, 그리고 다이아몬드 내에 MV 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인공 원자를 큐비트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큐비트들을 이용해서 오류 정정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시뮬레이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자기 센서, 분산형 양자 센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주 정밀한 연구를 위한 장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핵심 연구 장비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광자를 이용한 양자 계산에서는 주로 거울이나 그 편광판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핸드폰에 넣거나 노트북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기술을 가지게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잘 이용해서 저희 퀴스트에서는 그것을 소자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이 칩에다가 저희가 여기 있는 광섬유에 광섬을 이용해 빛을 집어넣게 됩니다. 가장 폭이 원래는 1마이크로 되는 것인데요. 빛이 들어가서 스캐터를 일으키면서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극을 이용하면 빛이 일로 갔는지 그리고 빛의 그 위상 상태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상 상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광자의 양자 상태를 다 제어를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양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정보를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양자정보 분야의 어떤 기초 연구라든지 시스템을 그런 소자를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 연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자칩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희 키스트가 글로벌 리딩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양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양자 연구가 곧 국가 패권 경쟁력인 만큼 촘촘한 지원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트 한상욱 양자정보연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